소매 판매의 위기라. 20년 만의 충격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지금 통계청에서 소매 판매 지수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 1월에서 말입니다. 11월까지 소매 판매 지수를 보니까 사실 충격적입니다. 마이너스 1.4%입니다. 내수가 완전히 쪼그라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과거 지표하고 비교해 보면 2023년에 소매 판매 지수가 얼마나 최악했는지 실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03년에 마이너스 3.1%라는 최악의 지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20년 만에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20년 만에 마이너스 1.4%. 2018년에는요 4.4%까지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2020년에 0.1%로 줄어들고요. 2022년에는 0.0%까지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급기야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경제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경제 성장률 하면요 3가지 요소입니다. 소비, 수출, 투자 이렇게 3가지 요소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비입니다. 소비가 전체 경제 성장률에서 50% 가까이 차지를 하고요. 수출이 최대 45%, 투자가 최대 15%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소매 판매, 소비에 해당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4%가 됐다는 것은요. 저는 굉장한 경제 위기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1월에서 11월까지거든요. 이게 12월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12월이 됐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그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요. 내수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자 앞에 장사 없다가 실현되는 그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내수가 20년 만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 대표적인 게 말입니다. 내수 중에 의복, 신발, 화장품 이런 게 안 팔렸어요.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이자 내니라고 나의 옷이나 아이들 옷이나 나의 화장품이나 아이들 화장품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계 실질 소득을 보면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2022년도 심상치 않고요. 2023년도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2023년 작년에는요. 1분기에 0%였고요. 2분기에 마이너스 3.9%, 3분기에 플러스 0.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죠. 월급은 그만큼 덜 오르죠. 실질소득은 감소하죠. 이자는 많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소비는 그만큼 충격적으로 줄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고물가의 고금리가 소비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 말 틀리는 말 아닙니다. 저는 이게 시장에 그만한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비만 이런 게 아니에요. 내수 지표 중에 말입니다. 소비만 이런 것이 아니라 건설 수주액도 장난이 아닙니다. 건설 수주액도 보면 1998년 마이너스 42.1%거든요. 그때 이후로 말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마이너스 26.4%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6년 만에 최악인가요? 2018년에 0.6%였던 것이 2020년에는 건설 수주액이 18.3%까지 올라갔거든요. 2022년에는 13.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그야말로 폭망이죠. 26.4%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제 문제가 여러분 생각이 날 겁니다. 도대체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2023년에 건설 수주액이 이렇게 적으면 저는 충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경제 지표라는 것은요. 순식간에 심리가 개선돼서 이게 확 올라가거나 확 내려오거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도 느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느꼈잖아요.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느꼈습니다. 외부적인 충격이 있으니까 그때는 확 가라앉았다가 그 충격이 해소가 되면 경제는 V자 반동으로 확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심리적으로 굳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에서는요. 저는 큰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주요국 민간 소비 증감률을 보면 대한민국은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0.2%밖에 안 됩니다. G7은요. 1.2%예요. G7.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 선진국은 1.2%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보다 6배가 많다는 이야기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이 회원국 평균은요. 1.5%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낮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심리가 굳을 대로 다 굳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올해 계속 이어진다면 시장에는요. 저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수출기업의 상황은 그나마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내수기업의 상황은요. 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대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올해 내수기업들은 어려울 거다. 수출기업은 그나마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올해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성장률을 보면 1.96%거든요. 5년 동안이 2%가 안 됩니다. 그런데 2023년 작년에는 1.4% 정도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현재까지는 2% 언저리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시장의 복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상황이 반전될지 모릅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 인하의 원인이 뭔지 그것을 정확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침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하를 3번 한다 해서 시장에서는 6번 한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그 말은 미국 경제의 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질 수도 있다. 경착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시장의 충격도 저는 만만치 않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외에도 말입니다. 악재가 복합적입니다. 뭐 중국의 문제라든가 중동의 전쟁의 문제라든가 유럽의 전쟁의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다 겹치면요. 언제 어느 때 돌발적인 악재가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내수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출마저도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경제의 최악의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요. 작년보다 올해가 낫다예요. 그러나 작년보다 올해가 나은 것은 분명하지만 악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올해도 안심할 수 없다. 이것이 시장의 전망이고요. 또 정관진 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경기에 대한 흐름으로 인식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싸하다. 이런 뜻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